자, 이번에는 약수 개수와 총합 구하는 거랑 색칠하기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1 때 배운 거죠. 약수의 개수. 어떤 n이 이렇게 2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 곱하기 5의 감마승 같이 소인수분해 되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 더해서 다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2알파승이면 1부터 2알파승까지 등비수열 합처럼 더하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쭉 더해가지고 다 곱하는 거였죠. 그죠? 자, 얘들이 나오는 이제 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죠. 그죠? 자, 그러면 12의 약수를 만들고 싶을 때 여기 2의 제곱은 1, 2, 2의 제곱 세 가지 약수를 가지죠. 3의 1승은 1, 3, 두 가지 약수를 가지죠. 그죠? 지수에 1 더한 것 개수만큼 각각의 소인수들이 분해된 대로 약수의 개수를 가진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숫자들이 전부 다 12의 약수죠. 그래서 개수 3개 곱하기 개수 2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자연수N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됐대요.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2의 3승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 있죠. 그죠? 3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죠. 그죠? 이렇게 한 가지씩 다 곱하면은 총 12개의 약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 여기 네모칸에 있는 12개의 숫자를 전부 더해주면 되죠. 그죠? 얘가 여기 세로 가로에 있는 거를 일렬로 쭉 쓴 요거랑 요거를 쭉 쓰고 위에 거를 여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썼죠. 그죠? 얘들 하나하나 전개한 게 모두 저 n의 약수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은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좀 추가되는 걸 볼게요. 첫 번째로는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와 총합을 구하래. 자, 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무조건 한 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소인수분해가 위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한번 적을게요. n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었는데 2가 한 번은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 2의 3승에서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네 가지 약수가 나오는데 1은 여기서 빼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1이 들어가 있으면 1이랑 2랑 곱하면 2의 배수 아니죠. 그죠? 얘는 안 되고 2가 한 번씩 들어가 있는 놈들만 나머지 3의 제곱에 약수 3개와 곱하면 어떻게 곱해도 전부 다 2가 한 번씩은 곱해지니까 그죠? 전부 다 2의 배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개수가 9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합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총합 구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1이랑 곱해주는 그 숫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1은 빼주고 이제 1은 빼주고 2부터 더해주고 3쪽은 1 그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2랑 1이랑 곱하고 2의 제곱이랑 1이랑 곱하면 2의 배수 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약수 중에서 6의 배수를 구하래. 그럼 6의 배수면 2랑 3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2를 하나라도 포함하는 것들 3을 하나라도 포함하는 것들만 남겨서 곱해야지 이런 식으로 6의 배수인 약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수는 3 곱하기 2. 총합도 마찬가지로 요거 3개, 요거 2개 적은 다음에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봅시다. 자, 120과 180의 양의 공약수래. 그러면 어떤 두 수의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60의 약수들이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죠. 60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 개수 구하는 거야. 그러면 5의 배수면 5가 한 번은 들어가야겠지. 그럼 60을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60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원래라면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경우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3개, 2개, 2개 곱해서 원래 약수의 총 개수는 12개예요. 근데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 5를 반드시 한 번 포함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곱해도 5의 배수 되니까. 이렇게 곱해도 5의 배수 되니까. 그러니까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6가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색칠하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칠하기가 그냥 곱의 법칙, 하의 법칙으로 풀리는 것도 있고
케이스를 좀 나눠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 B, C, D 다섯 개의 면이 이렇게 있고 다섯 가지 색을 칠한대. 근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요. 자, 여기서 인접한 부분은 변과 변을 공유해야 됩니다. 변을. 자, 그러면 색칠을 해볼게요. 자, 보통은 뭐 구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대개는 제일 많은 면을 맞닿아 있는 A부터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A에는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죠. 그러면 B에는 A와 다른 색깔 네 가지 아무거나 칠해도 되죠, 그죠? C에는 A, B랑 다 달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세 가지 다른 것도 칠했어. 그러면 D에는 D랑 B는 안 이어져 있습니다. A랑 C만 다르면 되니까 역시 세 가지죠. 마찬가지로 E도 A와 B만 다르면 되니까 역시 세 가지. 동시에 차례대로 칠하니까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문제를 보면은 이번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섯 개의 면이 있는데 다섯 가지 색을 칠하는데 같은 색을 몇 번 써도 좋고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 A가 제일 눈에 띄죠, 그죠? A부터 칠하는 겁니다. A에 칠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 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B에 칠해요. 세모 A랑은 달라야 되니까 네 가지 선택할 수 있죠, 그죠? C에는 동그라미 세모랑 지금 다 다르니까 네모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고백 법칙인데 이제 D가 문제예요. D에는 A랑 C랑 달라야 되니까 일단 세 가지가 가능은 하죠. 근데 D에 칠하고 나서 E를 칠할 때 E는 A, B, D랑 다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A랑 B랑은 달라야 되지만 D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B랑 같아도 되죠. 왜냐하면 D는 A랑 C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B랑 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 한 가지와 B랑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 두 가지로 갈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다르거든요. 자, B랑 같은 색을 칠했다. 여기에 세모를 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B랑 같은 색이죠. A랑 C랑 다르잖아요. 근데 E에는 A랑 B랑 D랑 다 달라야 되는데 B와 D가 어차피 같은 색이니까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B랑 D랑 달라. 즉 여기에 별표를 칠했다. 별표를 칠했다. 그러면 A, B, D가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E에는 두 가지밖에 못 칠하잖아.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갈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의 경우 그리고 아래 경우를 두 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A, B, C 등 4개의 영역에 네 가지 색을 칠하는데 중복 사용해도 좋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이게 핵심 키워드지, 그지? 자, A부터 칠해도 되고 뭐 B부터 칠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해설대로 A부터 칠할게요. 처음에 A에는 네 가지. 자, B에는 A랑만 다르면 돼. 그러면 세 가지. C에는 A랑 B랑 다 달라야 돼. 그러면 두 가지. D에는 A랑은 상관없죠, 그죠? B, C랑만 다르면 되니까 역시 두 가지.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다섯 개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색깔이 세 개밖에 없어. 말로파 세 개밖에 없어.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요 놈이랑 여기 밑에 놈이랑 점은 맞닿아 있죠. 근데 이런 거 수학에서는 인접했다고 취급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방금 색칠한 윗 삼각형이랑 아래 삼각형이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접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변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특이한 모양부터 칠하자고요. 여기를 그냥 A,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설대로 영역에 쌤이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A, B, C, D, 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A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칠할 수 있죠. 색깔이 세 개니까. B에는 A랑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를 칠할 수 있죠. 자, C에는 A랑 C도 요 점이 붙어 있지만 이게 인접한 게 아니라고요. C는 B랑만 다르면 되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야. 그러면 D를 칠하고 싶어. D를 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A 칠했고, B 칠했고, C 칠했어. 근데 D는 C랑만 다르면 돼요. B랑은 인접한 게 아니니까 C랑만 다르면 되니까 원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라고 해요. 두 가지인데 얘에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칠할 이 부분이 B랑 D랑 다 맞닿아 했는데 BD를 같은 색으로 칠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D에 칠하는 두 가지 경우를 B와 같은 경우 한 가지, B와 다른 경우 한 가지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B에 칠할 때, 자, B와 같다. 여기 색깔이 같대. 그러면 E는 BD랑 다르면 되니까 색깔이 같으니까 두 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근데 B랑 D가 색깔이 다르대. 그러면 색깔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쓰죠. 그죠? 그래서 다 곱해주긴 하는데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기 때문에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를 두 번 계산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알겠죠?